그녀는 두 손을 부르르 떨었다. 금방이라도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 같았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부르짖었다. 할머니 왜 이러십니까? 산호파는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수아, 그를 똑똑히 보아라. 닮았지? 수아 역시 뚫어지게 석파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무척 온화한 눈빛을 하고 말했다. 할머니, 얼굴은 닮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오라버니는 심성이 밝은 사람이라 결코 그런 일은 저지르지 못해요. 그제서야 산호파는 얼굴이 흉측한 빛을 거두어들이고 코웃음을 쳤다. 그가 아니라지만 얼굴이 이토록 닮다니. 나는 절대로 무공을 가르치지 않겠다. 석파천은 그제서야 확연히 깨닫는 바가 있었다. 그렇군. 또 나를 석방주라는 사람으로 의심한 모양이구나. 석방주는 죄를 많이 지은 모양이군.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으니. 이후 만나게 되면 충고를 해줘야겠다. 이때 산호파는 물었다. 자네도 성이 석가인가?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남들이 내가 장락방의 석방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소이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는 사람이 없군요. 그는 번뇌스러운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수아는 나직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석방주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요. 석파천은 기뻐 부르짖었다. 정말 당신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소? 그거 참 고맙구려. 당신 한 사람만이 나를 믿어주는군. 수아는 다소곳이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과 그는 전혀 달라요. 석파천은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소 고마워. 이 며칠간 모든 사람들에게 석방주로 오인받던 그는 처음으로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자. 마치 살인죄의 누명을 썼다가 벗은 사람처럼 감격하고 만 것이다. 이때 그는 눈물마저 흘렸으며 눈물방울은 그녀의 고운 손등에 떨어졌다. 수아는 그만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으나 손을 빼지는 않았다. 산호파는 냉랭히 말했다. 아니면 아닌 거지. 사내 자식이 왜 찔끔찔끔 눈물을 짜? 못나게 시리. 이 말을 들은 석파천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려고 했다. 이때서야 그는 자기가 남의 처녀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황급히 손을 놓으며 사과를 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가서 감이나 몇 개 따가지고 오겠소이다. 수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휑하니 동굴 밖으로 달려나갔다. 산오파는 그가 그렇게 낭패한 꼴을 하자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가 아니었구나. 석가라는 녀석이 일성 정도만 저렇게 얌전하고 고지식하였더라면 어찌 그런 일이.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한숨부터 먼저 쉬었다. 얼마 후 석파천이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안색이 창백해져서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야단났어요. 야단났어요. 산호파는 물었다. 왜 그러는가? 정불삼이 자네를 발견했는가?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설산파의 사람들이 섬에 도착했소이다. 위험하기 짝이 없어서. 산호파와 수아의 안색이 일변했다. 그녀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산호파는 급히 물었다. 어떤 사람인가? 석파천은 말했다. 백만검이란 사람이 10여 명의 사제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잡아서 능소성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산호파는 수아를 한번 쳐다보더니 석파천에게 물었다. 그들이 자네를 발견했는가? 석파천은 말했다. 다행히 발견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대엽과 정불사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산호파는 물었다. 정불삼이 아니고 정불사란 말이지? 예, 정불사는 양자강에 떠오른 시체가 없으니 이 섬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반드시 이곳으로 찾아올 테니 큰일 났소이다. 큰일 났어요. 석파천은 땀까지 뻘뻘 흘렸다. 수아는 그를 위로했다. 그분들이 잘못 보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오라버니는 그 나쁜 사람이 아니니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근심하지 말아요. 석파천은 급히 말했다. 설명해도 알아들을 양반들이 아니오. 산오파는 대뜸 힘주어 말했다. 말로 안 되면 싸워야지.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자네 한 사람뿐인가. 석파천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백대엽은 설산파의 고수예요. 권법이 매우 훌륭한데 내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소이까? 산오파는 냉소했다. 설산파의 무공이 뭐가 대단해? 석파천은 대답했다. 그건 잘못 아신 겁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본 백대엽이 검술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자기가 본 바를 이야기했다. 손에 들린 장검을 이렇게 한번 휘두르니까 사람의 몸이나 나무 기둥에 6개의 자국이 나더군요. 믿지 않습니까? 이어 그는 자기의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고 자기의 허벅지에 있는 6개의 자국을 그들에게 내보였다. 그와 같은 행동은 상스러운 짓이었지만 산에서만 자라온 그로서는 그런 것을 알 턱이 없었다. 산오파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믿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았네. 그녀는 분연히 외치듯 말했다. 설산파의 무공이 뭐가 대단해? 이 사소치가 볼 적에 한 푼의 가치도 없네. 백자재라는 늙은이로 말하면 능소성에 앉아서 자기가 천하제일이라고 우쭐대고 있지만 하늘이 얼마나 높은 줄을 모르는 못난이에 불과해. 이어 그녀는 더욱 감정이 복받치는 듯 재차 비웃음의 찬말을 이어갔다. 그 못난이가 설산파의 권법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금오파의 도법은 설산파의 극성이야. 그녀는 새삼스럽게 석파천에게 물었다. 자네는 금오파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가?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릅니다. 산오파는 신이 나서 말했다. 금오는 바로 태양을 말하는 거네. 햇살에 녹지 않는 눈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금오파의 무공 앞에는 설산파의 무공은 눈 녹듯 한다는 뜻일세. 산오파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 웃어댔다. 그러니까 금오파의 무공은 바로 설산파의 극성이 되는 것이고 설산파의 사람들이 우리 금오파의 사람을 만나면 무릎을 꿇는 일밖에 없는 것이네. 설산파의 권법이 어떻다는 것을 석파천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산오파가 금오파의 무공을 이 세상에서 다시 없는 것으로 설명하자 반신반의하게 되었다. 노파의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는 표정이 그대로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산오파는 근엄한 얼굴로 반문했다. 자네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석파천은 느릿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어느 토지묘에서 백대엽에게 사로잡힌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끼리 대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진정으로 대단하던데요. 산오파는 핀잔 주듯 말했다. 자네는 그들 사형제들끼리 대련을 하는 것을 잠시 보았을 뿐이니 어찌 좋고 그릇됨을 짐작할 수 있겠는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펼쳐 보여주게나. 석파천은 말했다. 제가 보고 익힌 것은 백대엽이 것만큼 무섭지 않은데요? 산오파는 소리내어 웃었다. 수아도 방긋 웃었다. 백만검이란 녀석은 자질이 뛰어나고 또 열심히 수련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법을 익힌 지가 20년이나 되는데 하룻밤 훔쳐배운 자네가 그와 견주려고 하다니 웃다가 이빨이 빠질 노릇이 아닌가. 어쨌든 나에게 자네가 알고 있는 검초들을 한번 펼쳐서 보여주게. 석파천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땅바닥에 나뭇가지를 주어서 잎들과 필요 없는 군더더기를 잘라내어 장검으로 삼았다. 그는 호연만선과 문만부 등이 펼쳤던 초식을 흉내내어서 일검을 휘둘러 보았다. 산오파는 소리내어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하하, 첫 번째 초식에서 벌써 틀렸는걸? 석파천은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려뜨렸다. 산오파는 다시 당부했다.
계속 연마해보게. 자네가 무섭다는 설산파의 권법이 어떤 건지 두고 보아야겠네. 석파천은 부끄러워서 나무 토막을 던져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힐끗 보니 수아의 두 눈에 격려와 간절히 바라는 빛이 서려 있지 않은가? 결코 산호파에게서 볼 수 있는 비웃는 것 같은 태도는 볼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정신을 가다듬고 틀리지 않도록 일일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1초 1식을 펼쳐보았다. 7, 8초를 펼쳐보이자. 그날 토지묘에서 석 부인과 한번 대련을 했던 검초가 되살아나게 되어 펼치는 자세나 요령이 더욱 익숙해졌다. 파공성의 바람소리도 점차 커졌다. 산호파는 약간의 조롱하는 빛을 띠고 있었고 수아는 구경을 하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안색이 변하게 되었고 얕보는 마음이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는 오히려 존경하는 표정을 띄우게 되었다.